오늘은 새롭게 리뉴얼된 생활 탈취제 위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의 사랑 덕분에 누적 판매 40만 개를 달성했고요. 입소문만으로도 탈취제 계통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향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3색 3향 에디션으로 출시가 됩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색상에다가 각각 다른 향을 담았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상쾌한 소나무 향이 나는 화이트는 화장실, 주방, 신발장에 좋고요. 은은하고 포근한 향이 나는 베이지는 현관이라든지 거실, 옷장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깊고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블랙은요, 침실이나 드레스룸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자연 유래 성분에다가 소나무 에센셜 오일을 더했고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통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아이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도 성분과 관련돼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우님, 우리 후배님 오늘 그 반강제로 나왔어.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후닥닥 해치우고 빨리 들어가서 사건 뽑아야 된다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건이 많이 몰려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제가 수사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엄청난 거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것만 알았더라고 하면은 안 당했지. 사무실을 오지를 않았을 건데. 그렇지. 안 당했으면 갈 일이 없지. 네, 그에 대한 늘 제가 갈증과 미안함과 또 기본 현안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 좀 밀렸던 그리고 저하고 만났던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들려줬던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해서 꼭 자리를 마련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오늘은 우리 박중현 주임을 안 모시면 안 될 만한 또 사태가 발발했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는 거, 네. 또 수법을 바꿔가지고 장난치는 게 또 양태가 바뀌었고, 네.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쿠팡 탓해서 네, 맞습니다. 쿠팡 네. 지금 쿠팡 보니까 뭐 4천 몇백만 건인 우리 그럼 내 것도 털리고 다 거의 다 털렸겠어요? 저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 네. 우리 장비 같은 것도 쿠팡을 통해서 한 게 네. 많은데 네. 근데 뭐 다행히 뭐 결제 관련된 거는 안 털렸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다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쿠팡 사건의 그 개요, 간단한 개요하고요.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네. 쿠팡과 관련돼서 뭐를 조심해야지 우리가 피해를 안 당할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 수 있게 네. 간단하게 비방 한번 해주고 네. 비방책. 네. 우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그러니까요. 해킹 당한 지 네.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특히 가입자들, 저를 포함해서 가입자들이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제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서 2차 금융범죄, 그렇죠. 2차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을까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SNS 특히 포털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올해 쿠팡만 이뤄진 게 아니고요. 옥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정보의 유출 사태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렇게 정보 관리 못하는 거 어마무시한 과태료 매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네.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제 돼요. 많은 네.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기업들은 기술적 조치를 다 했다고 하면은 그 관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관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보호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 가지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 쿠팡과 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허술하게 관리를 했던 데 대해서는 기업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책임져야 맞아요.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대형 포털 사이트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되면은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를 방관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방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일부 유관 단체들, 피해자들 이런 목소리들이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SK텔레콤이라든지 KT 포함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무색하게 지금 벌써 이제 쿠팡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된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무서워요.
우리가 대형 포털 사이트를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개인 인증 수단으로 대형 포털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주민번호를 수집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가입할 때 당신이 인증 수단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핸드폰 번호입니다. 휴대폰 번호.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로 나를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나의 고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게 이메일 주소거든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가 그 나의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메일 주소하고 유출된 정보를 보면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그게 결합되어 있던 개인 정보, 집 주소가 이제 유출돼 있을 가능성이 집 주소, 상당히 집 높거든요. 주소. 이게 그러면은 결합되면은 나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2차 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이메일 주소 이거를 우리 이메일 주소 안에는 주소록이라는 그 2차 정보들이 많이 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명함을 찍을 때 남하고도 내가 또 하잖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메일을 주고 받거나 그리고 대부분 이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명함이라는 연락처로 주고 받을 때 주소록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주소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2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타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사용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중인증입니다. 이중인증. 이중인증이 제일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중인증. 저는 이중인증을 쓰고 있는 게 거의 십몇 년이 넘었으니까요. 이중인증이라고 안 했는데. 이중인증 같은 경우에는 SNS, 이메일 주소, 우리가 플랫폼,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이런 쿠팡이라든지 대형 포털 사이트 이런 데 가입할 때 이중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중 인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중 인증이라고 하면은 나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치고 들어갈 때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마지막 장치가 인증번호가 날아오는 게 이중 인증이거든요. 그 이중 인증은 내가 이 이메일 주소를 누군가가 가입해서 들어가고 할 때 본인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데 맞아요. 그때 나의 신용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 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핸드폰 번호로 연결이 되는 그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아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중 인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특히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카카오 이중 인증. 이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이중 인증을 설정을 안 해 놓으시면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을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다음 2차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 인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뭐 하고 나면 구글인가 거기서 지금 어디서 접속했는데 본인이 한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그거죠? 그게 이중인증 때문에 오는 그거죠? 겁니다. 네, 마지막 알림입니다. 그리고 그 이중인증을 설정을 안 해놓게 되면은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 2차 정보, 특히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주소록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그 한 사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인들 그 수가 공격할 수 있는 그 횟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그렇지. 때문에 이중인증을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 라든지 신용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민번호 클린센터라고 있어요.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나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서 확인을 했던 사이트가 몇 개나 되는지 주민번호 클린센터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주민번호 클린센터 클린센터. 한번 접속해서 들어가 보는 게 좋겠어요?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쿠팡이 정보 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쿠팡과 관련돼서 조심할 점은? 지금 이제 곧 이제 유출이라든지 반드시 이제 원인은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유출된 개인 정보가 반드시 지금 기본적으로 유출됐다고 보셔야 될 게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메일 주소. 우리 사실은 보면은 핸드폰 번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메일 계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계정의 모든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 이중 인증을 반드시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로 또 다른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수단이 이중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인증. 그러면 주민번호 클린센터.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나를 누가 내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았는 사이트가 몇 개나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사이트에서 관리자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삭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 권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이프라이버시 클린센터라고 합니다. 이프라이버시 클린센터.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보고 한 번씩 했으면 좋겠네. 네, 이중인증 생활화 그리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주민번호
주민번호 클린센터. 저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클린센터 네. 들어가서 누가 내 걸로 뭐 저 했는지 네, 수시로. 수시로 확인해 보는 거고. 그리고 쿠팡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 뭐 문자 같은 거 날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특히 링크 절대로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접속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확인된 번호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문자로 날아온 그 번호가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번호로 누르시면 안 되고 개인정보 누르시면 안 되고 반드시 확인 전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쿠팡의 사이트 쿠팡의 정상적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그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지 문자로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거를 확인한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은 걔네들이 받거든요. 피싱 범죄자들이 받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피싱 범죄자들이 보내놓은 문자로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번호 링크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하고 연결돼서 뭐 문자나 SNS 날라오는 거 아예 클릭 안 하는 1차 게 금지, 1차 금지, 절대 금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도 안내 메일이 왔어요. 예, 예. 그 안내 메일이 왔고 들어가 보면은 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이제 고객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문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오지 않았고요. 그 쿠팡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유출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을 사칭을 해서 문자로 오고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피싱 범죄자들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대 전화 금지. 전화 금지. 그리고 그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눌러서 개인정보 금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 구입하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하면 되죠. 네, 네. 그거는 그냥 활동해도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휴대폰으로는 쿠팡 쪽에서 날라오는 모든 의심. 거는 아예 예, 그냥 아예. 누르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아, 예, 하지 마라. 예, 하지 마라. 당장은 그거 지금 예, 당장은 하는 게 그렇게 하셔야 제일 될 것 같아요. 좋겠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잊지 마시고 당분간은 쿠팡이라는 이름으로 날아오는 SNS 문자 등등은 아예 무시해 버리세요. 그냥 그대로 삭제해 버리시고 쿠팡에서 물건 살 때는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서 주문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일단은 쿠팡 관련은 그렇게 하고 와 이거 오늘 저 자료 준비한 거 보니까 네.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또. 네. 오늘도 이제 네. 방송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는 이제 좀 더 걱정이 하나 더 늘은 게 뭐가 늘었어? 전 세계 어디에서 연락이 올지를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네. 저번에 한번 방송 나가서 제가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지금 우리가 보이스 피싱 범죄가 앞에 보이스라는 용어를 이제 이게 네. 무색해졌어요.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융합형 피싱 범죄로 피싱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보이스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이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설득을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개인정보를 빼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법을 쓸 때는 반드시 한번 통화는 해야 돼요. 그렇지 통화는 통화는 한번 한번 하면 해야겠지. 그게 어떻게든 첫 시작이 통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문자일 수도 있고 링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SNS 다이렉트 메시지 DM. DM으로도 올 수도 있고 이제 접근 방법이 다양해졌더라고요. 이런 범죄 수법이 급변하게 바뀌었던 게 저희들이 보는 게 이 캄보디아발 보이스 피싱 시나리오 수법이 지금 급변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캄보디아발 보이스 피싱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캄보디아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하고 그 베트남 접경 지역에서 전쟁이 한번 발발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치안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원들이 국내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근거가 됐었어요. 많이. 근거가 됐었어요. 그리고 근거가 되면서 이 조직원들이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 수법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노쇼 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원들이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걔는 새끼들 말이야. 시나리오를 연구를 하고 있고 전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시나리오 개발에 특화된 놈들, 정말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를 조작된 거를 만들 수 있는 놈들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더라고요. 에이, 그래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대기업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 건물에 대기업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조직원들은 다른 나라에, 여기 조직원들은 이 나라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캄보디아발에서 그 많이 지금 국민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 수사관들이 파견이 돼 있고요. 주재관도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조직원들은 거기에서 분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찢어지겠지. 이 새끼.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그 캄보디아만 인터넷이 되는 건가? 아니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이면은 얘네들은 언제든지 조직을 틀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베트남 접경 지역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필리핀으로 가지 않을까. 필리핀. 거기도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인프라만 구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어디든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캄보디아발 이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수법이 이제는 베트남발, 필리핀발로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안심인 게 이 방송 보고 이 방송의 구독자분들이 전 세계에 뻗어 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저번에 방송 한번 보고 나서 캐나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연락 오셨어요. 우리 방송 보고? 캐나다에서 한국 분이신데 캐나다 교민이시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네, 캐나다 교민 이분이 30년 캐나다에서 사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방송을 보시고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저한테 저를 찾기 위해서 3주 동안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112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국내 지인을 통해 가지고 112 신고를 하셔가지고 제 하는 근무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가 이게 이제 셀프 감금. 셀프 감금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셀프 감금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고요. 이게 셀프 감금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게 나중에 피해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캐나다 교민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분이 이제 30년 전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제 캐나다 교민이 된 거죠. 그쪽에서 그러네, 캐나다 분이 생활을 됐는데. 이제 하시고 영주권도 따시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직업이 이제 부동산 컨설턴트 직업 관련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캐나다 총영사관 번호가 전화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캐나다 주재관으로 전화가 왔어요. 캐나다 주재관 발신 번호가 찍혀서 전화가 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발신자 변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캐나다 주재관으로 되어 있는 번호를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검찰에서 캐나다 주재관으로 전화가 왔다.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범죄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이분은 알 리가 없죠. 기가 찬 일이죠. 캐나다 캐나다 주재관한테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분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주재관을 사칭한 그 피싱 조직원들이 말하기를 곧 한국 검찰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조사에 잘 응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전달만 해준 거네. 전달만 한 거죠. 전달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한국 검찰이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실제로 왔어요. 한국 검찰에서 실제로 왔는데 그때부터 걔네들이 그 캐나다 교민한테 쓰고 있는 그 범죄 수법이 우리 이미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쓰고 있는 그 범죄 수법하고 시나리오가 하나도 안 똑같더라고요. 대상만 누구시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본인이 명의로 우리가 강원도 영월에서 피싱 조직원들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들을 근거를 했는데 지금 그 교민 이름으로 명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하고 핸드폰이 개설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굉장히 의아를 했던 거예요. 캐나다에 이민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이 넘었는데 나는 한국에 가끔씩 가족 친척들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을 보러 오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 오는 게 단데 그때 유출이 된 건가?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죠. 원인은 분명히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SNS로도 유출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원인을 종잡을 자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라고 하니 환장하겠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분이었고 캐나다 교민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한국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는 말도 못하게 철저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맞는지 본인이 범주가 연루가 됐는지 맞는지 확인하니까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권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여권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셨어요. 아이고 줘버렸네. 여권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권 정보하고 그다음에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분증을 넘겨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사람이 그분이 준 교민이 준 신분증하고 그걸 가지고 계좌를 이제 위조를 하는 거죠. 위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너무 조잡합니다. 그냥 포토샵으로 위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계좌 거래 내역을 그 사람 이름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한테 전달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당신께 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거래 내역을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거래 내역이 아는 게 있느냐니까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황당하지. 그래서 그분 그 중에서도 그게 고액 거래 내용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거래 내역이 있거든요. 이 거래 내역의 이 거래 명의자가 당신의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게 정확하게 한국 있는 시나리오가 똑같아요. 똑같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서부터 한국 검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나는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검찰이라고 하니 내 명의로 개설이 된 이 통장으로 거래 내역이 모르는 게 나왔고 내가 모르게 개설이 됐으니 당연히 거래 내역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고액의 거래 내금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 죽어버렸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니 이분은 그때부터 그분들이 이제 그 피싱 범죄자들이 시나리오에 갇혀가지고 그분이 전화선을 저한테 말하기를 무려 한 달 동안 집에서 셀프 감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게 그분이 결혼을 했고요. 자녀도 있습니다. 남편이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가족도 같이 있어요. 여성분이에요? 네, 여자분입니다. 어. 여자분인데 한 달 동안 가족들 모르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 한국 검찰은 전화 녹음도 조사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밀 유지 엄수를 같이 하셔야 된다.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는 저쪽 다른 구석 창고방 같은 데 자기 방 혼자서- 작업실에 가서 그분들이 그 피싱 조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피싱 조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캐나다 달러로 1,000만 불, 천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하나 돈으로 120만 원, 그 어느 정도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그분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 은퇴 자금으로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소를 지갑 주소로 전송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검찰에서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죠. 왜냐면은 이미 가스라이팅이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정보를 다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다 하나씩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전송을 할 때 그때 이제 남편한테 이상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남편한테. 아이고 근데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진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각성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 그 외부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신호를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이 남편분은 신호를 해석을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으라. 연락을 끊으라.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캐나다 경찰로 갔더라고요. 오케이. 아, 다행이더라고요. 지갑에 있는 거 다 털릴 뻔했네. 예, 그거 넘어가면은 어떻게 이제 환수도 안 되고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갑 주소가 있지 그 지갑 주소가 이제 누군가 손에 넘어가면은 환수도 안 되고 맞아요. 여기 가상화폐는 지급 정지라는 개념 자체가 맞아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냥 다 날아가는 네, 거야. 그대로 끝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캐나다 경찰에 갔고요. 캐나다 경찰에서 1차 신고를 하고 피해 신고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쓰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영사관 갔습니다. 실제로 영사관 가서 갔는데 확인해봤겠지. 이제 이런 분이 있냐? 당연히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분이 살고 있는 캐나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해외 주재관하고 영사관에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영사관 주재관은 사칭한 피싱 범죄들이 지금 들끓고 있으니 조심해라. 그 수법이 이분이 당했던 수법하고 똑같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한국 검찰에서 지금 연락이 왔다. 영사관한테 연락이 와서 당신한테 전달해 준다. 우리는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전화 잘 받아. 전화를 잘 받으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국 검찰을 산칭한 피싱 조직원들이 이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가고 그리고 범죄 연루가 됐다.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과 대포폰이 개설이 됐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범죄와 관련이 아니라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재산 상황, 자산 상황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러기 위해서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거를 넘겨주게 되면은 저 조작된 계좌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당신이 지금 범죄 연루됐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를 보내달라. 자금을 보내달라. 가상화폐 주소로 보내달라. 아니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자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가상화폐 뭐 빗썸이라든지 이걸로 우리 환전을 해서 그 주소를 넘겨달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 이미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계속 써먹던 쓰고 있는 범죄 수법이고 지금도 쓰고 있는 범죄 수법인데 한국 검찰은 우리 국민들의 구독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의 계좌 정보를 절대 궁금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궁금해할 소리지. 수도 없고요. 그럼요, 말도 안 물어볼 되는 권한도 없습니다.
범죄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 정보를 받아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들은 법원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범죄에 연루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계좌 명의자들을 조사를 할 때는 전화상으로 계좌 정보 물어보지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들은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를 절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거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피해라고 봐서 피해는 그래도 지금 그나마 넘어간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 이제 우리나라 또 하나 돈으로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돈을 아유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넘어갔는데 다행이네.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편지가 왔네. 그 이분이 박준현 수사관님께 먼저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한국말 자판기가 없어서 매우 느립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그 이분이 고맙다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네,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이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2주 동안 전화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고 방송 보고 보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기 아내가 당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본인이 직접 사신 본인이? 겁니다. 한글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직접 번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하고 통화를 할 때도 그 자기가 이제 극한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사건 속으로 이 채널을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수십 번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고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사건 속으로 채널도 이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시구나. 전 세계로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런 한 번의 방송이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님한테 사건 속으로 구독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유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도 고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셀프 감금을 이렇게 집에서 한 달 동안 할 수가 있느냐? 가능합니다. 이제 뭐 어이가 없어. 이게 지금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특히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찰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히 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그 누구 하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타겟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순번이 이제 나한테 올 시간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좀 걱정되네. 근데 그래 저도 참 많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분의 연락처는 이분은 어떻게 타겟을 해서 그러니까 얘 어떻게 선정을 했냐? 어떻게 타겟을 해서 접근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저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처음에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게 제 전화번호에는 이제 1,200명 정도의 연락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중인증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중인증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나야말로 해야 되겠어. 이중인증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SNS 플랫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중인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처음에는 불편해요. 근데 이게 생활화가 되니까 이 이중인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이 오더라고요. 내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 비밀번호 업데이트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었거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이제 이메일로 제가 모르는 어떤 일본 특정 지역에서 로그인 시도 그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중 인증이 돼 있으니까 이중 인증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로 이제 날아왔 실제로. 그 이중 인증 번호를 이제 그 중간에 탈취를 하면은 제 페이스북 계정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 제가 이중 인증을 해놓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인증 번호가 누군가가 탈취를 해서 그 이중 인증 번호를 입력을 해서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인증 번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중 인증 번호는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 안에 핸드폰에 있는 1,200명도 저하고 똑같은 보안 의식을 가지고 모든 플랫폼에 이중 인증을 해야 되고 제가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연락처 중에 1,119명 중에 한 명만 틀려도 제 번호는 유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도 3건, 4건 이상의 요즘에는 제일 많이 오는 게 유튜브 광고 시청하면은 돈 준다라는 그 광고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나 피싱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번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주소록에는 제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분들이 틀렸기 때문에 제 번호가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기본적으로 SNS를 안 쓰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그 SNS
SNS들은 기본적으로는 공개된 정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결합이 되면은 타깃이 되면은 결합된 정보가 상당히 이분도 많습니다. 그 케이스이겠네. 이분도 그럴 다른 가능성이 사람 그렇게 해서 접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연관 있는 다른 사람의 저 정보가 유출돼서 거기서 따가지고 일로 갔을 가능성.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나도 제일 무섭지만 나도 피해를 당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이 피싱 조직원들이 제일 많이 노리는 게 그 안에 있던 2차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칭해서 지인을 사칭해서 접근하는 게 그렇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그래도 이놈 새끼 말이야. 그래도 한 달 동안에서 트라우마가 많이 심하죠. 아무래도 한 달 동안 그게 사기가라는 거를 느낄 때는 트라우마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나마 피해가 적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근데 트라우마가 꽤 심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앞선 여기 사건 소개에서 잠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미술대학교를 미대를 전공하고 직장인 프리랜서거든요. 네. 프리랜서인데 이제 이분이 집에서 그 프리랜서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작품 의뢰를 받으면 집에서 작업을 집에서 하시더라고요. 작업하는 거요? 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캐나다 교민하고 똑같은 검찰을 사칭했던 전화를 똑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전화를 받고, 이분도 이런 방송은 우리나라 웬만해서는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은 검찰을 사칭을 안 한 하잖아. 전화는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전화를 끊을 법한데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이것만 하고 있어서. 정보력이 없었어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정보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검찰이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대로 믿은 겁니다. 아이고. 미대를 그러니까 미대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정보력이 없어서 실제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을 사칭해서 실제로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실제로 받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프리랜서 전공이고 그렇지. 가족들은 아무래도 나가니까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조 배터리를 챙기라고 해요. 걔네들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집 주소를 자기 집 주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 모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모텔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택시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요. 모텔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얘네들이 처음에 인적사항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까 처음에 썼던 방법과 그대로 인적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계좌번호하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막. 근데 나는 이런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내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이 몇 개가 되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주거래 은행 말고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 교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은행이 실제로 있는 은행이니까 이런 계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가 거래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 계좌의 입금 거래 내역이 그 높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자살했어.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가슴이 벌컥 내려앉지. 이제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때 모텔에 들어와 가지고 1박 2일로 모텔에 실제로 셀프 감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통장하고 그거를 모든 거를 내주고 비대면 대출을 실제로 받아요. 비대면 대출 실제로 받아서 그 금액이 3천만 원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통장으로 실제로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이체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이체를 하는 작업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모텔 안에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이 피싱 조직원들이 머무르게 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라든지 써야 되는데 그게 1일 이체 한도가 천만 원. 천만 원 이제 그 제한이 걸려 있던 거예요. 그리고 늦은 시간 새벽이었고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일 이체 한도가 이체 금액이 제한이 돼 가지고 이 이체를 못 한 겁니다. 근데 이 조직원들은 그걸 빼내야 되거든요. 이 새끼들 미치지. 그럼 하룻밤 자라.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내일도 아침 와라. 일찍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바로 전화하겠다. 핸드폰 반드시 충전시켜 놔라. 그랬고 나서 걔네들은 이제 문자를 하나 검찰에서 조작한 공문을 하나 보내줘요. 오늘 네가 모텔이 있는지 없는지를 1시간대로 수시로
캡처를 해서 위치를 찍어서 보내달라. 그리고 그 우리가 검찰에 보내준 공문이 있는데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써서 반성문으로 써라. 그 실제로 그 반성문을 다 썼더라고요. 환장하다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쯤이 됐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 받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애가 외박을 하면은 반드시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말을 할 착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없이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했겠지. 어머니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절대 전화를 해서는 지금 핑계를 대라고 그 시나리오를 얘네들이 반드시 교육을 시켜놨었거든요. 그때 무너진 거예요. 얘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어요. 끊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누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누나가 딱 2달 전에 동생이 당했던 수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이 누나는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었거든요. 그 누나가 전화를 합니다. 그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니 하고 하니까 피싱 범죄를 당한 거라는 그 직감이 온 거예요. 그 누나를 통해서 이분은 각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112 신고를 했어요. 그 112 신고 가족을 다 어떻게 걸렸네. 누나가 걸렸었어요. 누나가 피싱 누나가 걸린 것 때문에 연결돼서 동생까지 갔구나.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 112 신고를 받고 제가 나갔어요. 그 제가 112 신고 본인이 나갔어?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가지고 그 실제로 꺼내왔습니다. 꺼내와가지고 제 차에 태워가지고 출감시켰네. 출감시킨 거죠. 근데 완전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이분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 나가면 안 된다. 내가 검찰 신분증 보이는데도. 그렇게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갔는데 실제로 이 사람 어느 정도에는 저녁에 먹었던 밥, 뭐 시켜 먹었던 이제 그 중국집 배달 요리하고 영수증하고 그걸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나 여기 있다. 그 사람들을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 수사관이고. 그 도둑놈들을. 네, 실제 수사관이고. 그 저는 이제 반성문을 썼더라고요. 아니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안 된다. 지금 내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이 지금 전부 다 보이스피싱이다. 지금 본인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반드시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끄집어내 끌고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끌고 내가지고 차에 태웠는데 이분이 그 차에 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수사관님이 형사 경찰 맞으시냐? 맞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무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사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최근에 이 MZ 세대들이 그분도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취약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게 이 MZ 세대 분들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잘했네. 아주 구조 잘하셨네. 그 이분은 그 저희 수사기관은 그냥 뒤늦게 이제 각성도 가족들이 해준 거고요. 저는 이제 현실을 깨우쳐 주는 거. 그렇지. 본인은 이제 지금 깨우치는 거다. 이제 이거를 현실을 깨우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자괴감과 수치심과 많은 부끄러움이 들어올 맞아. 건데 본인 잘못 아니다. 본인 잘못 아니고 이거는 정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절대로 앞으로 안 당하시면 된다. 이제는 본인이 오히려 더 전문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해서 조사는 받았고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첫 번째 사례 이제 캐나다 교민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됐잖아요. 120만. 예,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싼 인생 수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 피해를 안 당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정말 안 당한 거네, 아예. 외부적 환경이 그냥 안 당하게끔 막아서 그리고 다행히 그나마 이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누나분이 한번 당한 경험이 있어서.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동생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이제 각성 효과가 됐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근데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좀 되게 정말로 좀 저도 화가 많이 났던 것 중에 이제 현역 군인 부사관. 군인분들입니다. 이 군인분들도 취약해요. 지금 2019년도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 스마트폰 전면적으로 허용화했잖아요. 지금은 완전 자율화가 됐어요. 완전 자율화가 됐고 지금 군인들 월급이 병장이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 친구들이 제가 군부대 교육을 가보니까 그 대다수 분들은 그 월급의 이제 절반 이상을 적금을 넣더라고요. 적금을 넣으면은 그 이자를 붙여서 이제 목돈 마련해서 대학 등록금으로 마련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200만 원이면은 상당히 많이 큰 돈이거든요. 자, 이거를 피싱 조직원들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빼낼까? 그 시나리오 타깃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보면은 이 대포 통장 명의자들로 연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도 꽤 있어요. 군인들도 꽤 있고 특히
직업 부사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그 직업 부사관들이 이분들이 이제 당직 한 분은 이제 이분이 저희 관내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당직 근무 중에 똑같은 전화를 받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청해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본인이 통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수법입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연루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범죄자임이 아니면 연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날 이 당직 근무 중이었거든요. 그 보내면 이제 통장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 통장하고 카드를 제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직 근무 중에 집에 급한 일 생겼다고 해서 실제로 집에 가요. 아, 환장하겠다. 실제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 거 실시간으로 위치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실제로 그 통장하고 카드 그리고 카드 반드시 필요한 게 비밀번호 필요하거든요. 비밀번호는 통장에다가 적어놔도 되고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습니다. 그걸 적어놔서 봉투에 담아서 그 자기 집 우편함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넣어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새끼들이 와서 가져가네. 그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시간에서 2시간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그걸 가져갑니다. 그 사람은 그 군인은 그걸 몰라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넘겨주고 나서 정확하게 그날 오후 3시간에서 4시간 지나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정확하게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이 돼서 조사받았어요. 통장이 이용돼 버린 거야. 통장이 이용이 돼 버렸잖아요. 아이고. 통장이 이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 통장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게 맞아요. 그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근데 그 넘겨준 통장과 카드로 모르는 사람 또 다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그렇지. 돈이 그 1억 2천 이제 1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1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통장으로 그 1억 들어온 거 빼가겠네 그놈들이. 이제 그 가져온 사람이 빼내갑니다. 그게 지금 그 현역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자가 된 거죠. 대포 카드만 통장 빌려준 거야. 명의자가 된 거고. 통장. 자, 그래 그 카드 이제 가지러 온 이제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누군가는 그 카드를 가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막 빼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빼내기 시작하잖아요. 얘는 통장에 그 돈만 두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인간 대포 통장, 인간 전달체, 인간 수거책이 이제 그러네. 되는 겁니다. 그 인간 수거책이 지금 최근에 어디에서 많이 이제 많이 모집이 되고 있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있어요. 알바몬하고 알바친구. 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구인구직해서 올려놔요. 정상적인 사이트는 구인구직을 올려놨는데 그 걔네들이 올려놓는 게 항상 있습니다. 고액, 시간당 고액, 재택, 인원 관리, 댓글 알바, 뭐 인원 관리, 재택 알바, 고액으로 주겠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한테 그때 신고가 들어왔었던 게 저희들도 이제 정보원 이제 우리가 뭐 사건 하다 보면은 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 하다 보면은 정보원에는 제보자들 그러니까. 저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제 제보자 중에서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이제 탈북민이세요. 탈북민인데 이분이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실제로 그 우리 제일 그 큰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인 회차 법인 등록 사업자 등록증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누구누구 대표 되는데 이제 그 알바몬 알바천국에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광고글 보고 연락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저 연락 재택 가능하신데 무슨 일 하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냥 몸으로 쓰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나이대가 50대가 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 요즘에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 매물을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이트도 상당히 많아요. 그 우리가 우리 법인이 부동산 빈지 매물을 올려놔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 매물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올려주면은 건당 일당 얼마씩 계산해 주겠다. 아주 편한 직업.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 너무 편하네. 그리고 그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그 대중교통 비용,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하면은 키로당 비용도 다 정산해서 주겠다. 얼마나 좋은 직업.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자는 거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이제 이 아르바이트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차를 타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요 보내줘서 하니까 괜찮다. 요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된다. 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건수 일정 건수만 채워주면은 바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드리겠다. 그리고 해외 연수도 보내준다. 우와. 일 잘한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분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그때 한 달 정도는 열심히 부동산 매물 찍어서 계속 찍고 보내줬습니다. 생겼구만 그리고 자기가 찍어놓은 그 사이트 그 물건의 그 매물 사이트가 실제로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그 사이트 조작된 거죠. 당연히 조작된 겁니다. 조작 사이트입니다. 그 치고 빠지는 사이트. 그래도 올리는구나. 그래도 올려놓죠. 이제 그냥 믿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 잘해서 우리 정식 직원으로 해서 대신에 얘네들은 월급을 안 줘요. 이제 원래 건당 주기로 했잖아요. 건당 우리가 정식 직원 채용할 때 한 달 거 정산해서 한꺼번에 주겠다. 그러면 그게 상당한 목돈이 되거든요. 목돈이 되잖아요. 목돈이 되니까 우리 정식 직원 채용할 테니까 요거 지금 오늘 되는 거 우리가 좀 일당 높은 거 일 하나 본인한테 주겠다. 줄 테니까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연락처를 받은 겁니다. 무슨 일인가요? 물어보니까 서울 영등포 어느 지점에서 누구를 만나면 우리 고객이 전달해주는 서류 가방만 받아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때 전화 왔었으면 이분이 왜 전화를 왔냐면 이미 이걸로 처벌을 한번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걸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새끼들 또 그러니까 형사님 이제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부동산 그 매물 사진 찍는 알바를 했는데 누군가를 영등포에서 만나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이상하네. 형사님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닐까 하니까 제가 그럼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럼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일단은 빨래 돌리고 간다고 해서 시간을 좀 끌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공작합시다. 그래가지고 빨래 돌리는 시간 한 1시간만 더 연장해라. 내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출발하는 시간을 좀 조금 늦춰만 달라. 왜냐면 걔네들이 시간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야만 그 사람도 작업을 해서 맞는 시간을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은 다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시간에 가져야 되거든요. 1시간만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급하게 팀원 데리고 이제 그 제보자분 집에 이제 가가지고 그분을 픽업을 해서 지금 이제 출발한다고 연락을 해라. 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거든요. 텔레그램으로 출발한다고 하니까 출발 시간 오케이 알았다. 그럼 도착 예정 시간이 얼마쯤 되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택시를 타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좀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맞춰서 영등포까지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걔네들이 맞춘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럼 고객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니까 약속된 시간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을 장소를 털어버리더라고요. 영등포 바로 그 근처. 영등포에 있는 그 어떤 교회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약속 장소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놓고 그분은 먼저 이제 걸어가게끔 하고 저희들이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가니까 그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약속된 그 시간에 한 번 틀어놓은 장소 딱 그 시간 되니까 딱 100m 되는 지점에서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이제 고급 세단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차가 도착하니까 그분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분이 돈에 이제 그 전달해주는 물건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순간 저희들이 이제 뛰어갔어요. 이제 뛰어가가지고 이제 막았거든요. 막아서 그 가방을 실제로 그분을 전달해주는 걸 저희들이 중간에 커트를 시켜서 이제 딱 보니까 거기 안에 현금이 5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현금이 5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분은 이제 굉장히 놀란 거죠. 왜 이러시냐, 이제 지금 뭐냐, 무슨 일이냐, 갑자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이 112 신고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분증 보여주면서 경찰이다.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방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방을 전달해 주려는 시점이었고 저한테 제보하신 분은 그분도 지금 전화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만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한 사람은 5천만 원 현금에 들고 있던 그 가방하고 제보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피해자.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그 취업 사이트에서 이제 법인 부동산 실물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전화를 안 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금으로 해놓고 누구랑 통화를 이제 빨리 이분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많이 하셔가지고 5천만 원 주고 싶어서. 저항을 하실 수밖에 없죠. 갑자기 경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을 이것들이 다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다 폭파되고 이제 나가버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누구랑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고 여기까지 오셨냐 하니까 한국은행 연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나는 한국은행 연합원이라는 데를 들어본 적 나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은행 연합원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도 조사를 했거든요. 이분이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항상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자책하지 말라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분들을 비난을 하거든요. 네, 아니 배운 사람이 그래 그런다니까. 한국은행 연합원이 그게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이미 2달 전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5천만 원은 뭐냐면은 대환 대출 원리금하고 이자금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거예요, 그거. 다 날릴 뻔했네.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이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결혼식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받자마자 대환 대출을 사칭한 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5천만 원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유로 달러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 5천만 원 현금 5만 원권하고 유로 달러로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5천만 원은 이제 송금이 되면 어쨌거나 국내 누군가의 또 다른 계좌로 가겠지만은 이 유로 달러는 그 자리에서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처럼 이 조직원들은 저희 이제 이 제보자가 제보해 주신 덕분에 모든 게 다 얼굴에 이제 그 현금 5천만 원, 그 유로 달러 1,000만 원이 그 다음 조직원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조직원으로 넘어가야 되고 5천만 원은 국내의 어떤 누구 조직원으로. 그렇지. 그다음에 1,000만 이제 그 유로 1,000달러 이제 유로 1,000 그 달러는 해외로 넘어갔어야 되는 그게 이제 다 막혀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캄보디아발 피싱 조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금은 국내에서는 자꾸 배달 사고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커트가 되다 보니까 아예 그 피해자한테서 유로 달러라든지 바꿔가지고 바로 해외로 보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배달 사고를 얘네들이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캄보디아발 피싱 조직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피해자들한테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현금을 마련해 놓고 가상화폐 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놓고 그 가상화폐로 전부 다 환전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가상화폐로 아예 그 링크 이제 지갑 주소를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 뽑으면 되는데 가상화폐는 이 사용자들이 사용이 익숙에 따라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여기에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배달 사고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뭘까? 피해자들한테서 제일 먼저 현금을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놓고 그거를 1차, 2차, 3차, N차로 하면 배달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예 가상화폐로 바꾼다든지 유로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한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 요즘에는 국내 앱들도 그 자리에서 해외 송금하는 앱 기능들이 많아요. 그 자리에서 해외 송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 송금 국가들을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멕시코, 캄보디아, 베트남,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지금 했던 게 그러면은 그쪽으로 우리나라 국내 돈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그러면 그쪽에서도 결국 현금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뽑겠지. 그러면 뽑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적에 갖고 있는 누군가는 그 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국가에도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피싱 조직원들이 생태계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이 생태계를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상당히 많이 느꼈고 그 중간에 이 해외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가상화폐로 피해자들 돈을 환전을 해서 바로 지금 지갑 주소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되게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있어요.
이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카카오뱅크처럼 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해외 송금이 가능한 그 시스템이에요. 웨스턴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은 무통장 송금이라고 있어요. 무통장 송금, 무통장 입금이 있거든요. 그게 해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분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네. 접근성도 떨어지고. 근데 지금 피싱 조직원들은 해외로 보내고 있고 가상화폐로 세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유통망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새끼들 완전 다국적 기업이네 이제.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은 해외로 넘어간 그게서도 결국에는 이 피싱 조직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 조직원들이 이체를 하든 그렇게 되면은 그 해외 조직원들한테도 해외 명의자들도 지금 많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를 진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싱 조직은 한 국가 한 기관의 그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야. 아니고 반드시 전부 다 붙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셀프 감금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우리 첫 번째 교민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해외에서 캐나다에서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 어떻게 알고 이름을 알고 접근을 했을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우리 내 핸드폰에 저장되고 있는 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그만큼 내가 보호해야 될 주의해야 될 사람 숫자다. 그 중에 하나라도 확률이 뚫리면은 나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조직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정보를 확보를 했을 때 반드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화가 온 시점 한 달 전후로 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할 뻔한 사례가 있으면 나하고 그 지인들 근접해서 내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나 당할 뻔했다고? 그게 가장 제가 좀 알기 쉬운 그 케이스 하나가 제가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연세가 70대 분이셨어요. 그때 여름에 진짜 더웠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 종이 뭉치를 70매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종이 뭉치 70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편의점에 가면은 그 상품권 팔아요. 상품권. 구글 플레이 할 때 쓰는 상품권 카드 있는데 그게 10,000원짜리 7장 70매인데 70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게 상품권은 뭐 1년 번호가 긁어야 되거든요. 긁어야지.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 책상 앞에 쭉 펼쳐놨거든요. 그러니까 70매를 쭉 펼쳐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 손자한테 학원비 보내줬는데 손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손자랑 대화를 했는데 손자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는 따로 이제 그 며느리 아들 이제 가족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데 우리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 때 만나거나 2번 정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연락이 없던 손자가 전화로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할아버지 학원비 이번에 학원 성적 올려야 되는데 학원비 부족한데 학원비 좀 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이렇게 연락 온 손자한테 학원비 안 주시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 교육을 가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학원비 안 주실 분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다 있으면 줘. 다 있으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공부를 한다는데 어떻게 학원비를 안 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그 집에 제일 가까운 편의점 가라고 그래요. 편의점 가라고 해가지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상품권 70만 원치를 실제로 그걸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걸 사라고. 그걸 사라고 한 겁니다. 그 학원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사서 그 편의점 앞에 보면 테이블 있잖아요. 그 더운데 무려 3시간 동안 그 상품권 카드 1년 번호를 긁어가지고 그걸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70매를 다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고 나서 이제 연락 두절. 이 할아버지는 그 연락을 받고 나서 그 상품 구글 플레이 문화 상품권 그 보내주기까지 딱 하나 안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전화를 안 하신 거예요. 직접 전화를만 했었으면 됐는데 전화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근데 그거 긁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라고 해보니까 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제일 이제 보안에 취약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할아버지. 봅시다. 할아버지는 아예 모르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예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게임을 자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손자를 한번 제가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니까 실제로 그 손자하고 그 가족 아버지 부모님 오라고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이 열광적으로 잘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 게임 하려면 우리가 게임 가입할 때 필요한 게 있거든요. 게임 계정. 게임 계정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초등학생 애들은 만 14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누구 걸 쓰냐면은 부모님 걸 쓰는데 얘는 할아버지 걸 할아버지 걸 쓰더라고요. 썼구나. 우리 보통 보면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메일 주소를 안 쓰더라도 지메일, 구글 지메일은 다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 쓰면은 구글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손자가 썼더라고요. 그 손자가 그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PC방 폐업을 하는데 무료 나눔 이벤트 한다.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면서 그 링크를 타고 와서 확인을 해봐라고 하니까 왜냐면은 게임 그 안에서 청소년들한테 자극적인 메시지라든지 광고성이 있으면은 그 계정을 못 사게끔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애플, 아이폰, 에어팟 3 고가의 제품을 무료 50명 선착순으로 주겠다고 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 사이트에 에어팟하고 아이폰하고 그 비싸잖아요. 그 요즘에 청소년 초등학생 애들도 애들한테 환장하지. 아이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또 이걸 써야 돼요. 이거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가로만 해주더라도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단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긴 줄 건데 한 번 받은 사람들이 중복으로 받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중복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번,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연락처를 달라. 이게 중복으로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 14세 미만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불법이고 위법하다라는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고 믿고 알려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보를 가져가는 순간 그 단톡방은 탈퇴, 폭파시켜버리고 그래서 아들을 사칭해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걸 긁는 거는 그 개들한테 어떤 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서 문화상품권 핀번호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현금하고 똑같아요. 문화상품권 만 원이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 원을 핀번호를 받게 되면은 그 충전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충전 사이트에 70만 원을 충전을 해가지고 돈으로 환전할 수 있어요. 현금 만 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게임 아이템 살 수가 있고요. 그걸로 책도 살 수가 있고 문화생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핀 번호를 지금 그 제공을 우리가 하는 거구나. 우리 그 상품권 보면은 이게 보면은 편의점에 보면 팔아요. 그 파면은 그게 핀 번호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알파벳하고 숫자로 되어 있는 그 핀 번호를 입력해야만 그게 충전이 돼요. 그 금액만큼. 그래서 그 핀 번호를 70만 원, 그 70회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충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환전해서 돈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 양반은 쓸데없는 거 갖고 앉아 있는 거네. 그 아들 학원비 보내준 거예요.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은 학원비를 문화상품권으로 받는지를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네.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날 그 가족의 보안이 제일 취약한 애는 막내 손자였고 그 게임에 경품에 준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넘겨줘서 그 넘겨받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대형 포털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이렇게 2차 악용되는 이렇게 거를 될까봐 걱정이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두려운 겁니다. 휴대폰 안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게 제가 몇 년 전 했던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건 속으로 보면서 구독자분들 중에 상당히 중장년층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좀 메시지적으로 해서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인데 이제 핸드폰 빌려주는 문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길거리가 아니더라도 간혹 정말 어디 놀러 가서 다급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통화만 하고.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핸드폰 빌려주는 게 문화가 맞는지 이제 요것도 한번 우리가 야박해도 안 빌려줘야 돼요 이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인데 이게 피의자가 여자예요, 여자. 20대 초반이었고 이 여자 20대 초반인데 이 애가 어떤 수법을 쓰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 지역 이제 번화가 말고요. 이제 지역적으로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분들은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아침 이제 재료 준비하고 10시나 11시쯤에 문을 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얘는 딱 그것만 노립니다. 10시에서 11시쯤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대부분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가 관할지 그 버스 터미널 근처 치킨집, 그다음에 반찬 가게 여기였거든. 딱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딱이네. 딱 요런 데거든요. 10시 11시쯤에 가가지고 이분이 만두 가게를 간 거예요. 만두 가게 10시 11시쯤에 가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만두 주문하러 이제 손님으로 온 거죠. 손님으로 와가지고 보면서 이제 그 사장님이 무슨 일로 왔어라고 물어보니까 만두 주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떤 만두라고 하니까 얘는 이제 그 전부 다 계획되어 있던 시나리오였어요. 엄마한테 고기 만두 할지 김치 만두 물어봐야 될지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되는데 휴대폰 안 갖고 전화기를 안 가져왔는데 전화 좀 해도 될까요? 여기서는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없지. 당연한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여기 있어라고 해서 전화를 주고 그분은 바쁘니까 또 들어가서 이래야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딱 10분 만에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모든 게 끝나가지고 와가지고 엄마가 고기만두 하나 갖고 오래 해서 고기만두 주문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핸드폰 요금 100만 원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그날 신고가 그날 고깃집, 그 옆에 터미널에 있는 치킨집, 그 옆에 있는 세탁소집 다 똑같이 그 당했구나. 가게들이 이제 초토화돼가지고 신고가 막 한 5군데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일한 사람이 거기를 다 거쳐갔더라고요. 여자애가? 거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분들 근데 그날 그 시골 마을이니까 그 말이 이제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영장 받고 조사 받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서 탐문을 하셨더라고요. 탐문을 하셔가지고 이거 누구 집 딸 아니야?라고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보 내용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 누구 집 딸인데 그 누구 마만 좀 확인만 되면은 제가 바로 확인할 테니까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관내하고 바로 인접 지역 관내 그리고 그 위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총 피해자분들이 한 50명 정도. 그 마을이 쑥대밭 된 거야. 진짜 뭐 엄청 마을이 쑥대밭 돼가지고 이제 그 비상 대책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단톡방 만들어져가지고 야 이거 누구 딸 빨리 찾아라고.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 누구 집 딸이 그 누구분이 저희 관내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가 왔는데 목욕탕 이제 그 엄마가 한 달에 한번 목욕탕을 자주 간대요. 그 동네 목욕탕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동네 목욕탕에서 그날 만났대요. 그래, 그러면은 알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이 누구냐 딸이 맞냐라고 하니까 딸 맞대요. 어디냐 그러니까 집 나간 지 한 2달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하고 해가지고 공조해서 데리고 와서 딱 한 달 만에 체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을 줬거든요. 제가 그 피해자분들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 그 기종하고 똑같은 거 줘가지고 요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그대로 보자 해서 타이머를 딱 켜니까 딱 10분 안에 해내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냐면은 핸드폰 소액 결제, 그게 그치? 핸드폰 상품권, 핀 번호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을 딱 주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핸드폰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소액 결제로. 소액 결제는 지금 통신사들 다 가리지 않고 100만 원이 최대 결제로 돼 있거든요. 맥시멈. 그걸로 문화상품권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해서 딱 100만 원을 맞춥니다. 그래 문화상품권을 그 들어가서 사면은 아까처럼 문화상품권은 핀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이로 산 거는 그 지류 문화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긁으면 돼요. 긁으면 되지. 긁으면은 그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만 있으면 그 입력만 하면 현금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그 문화상품권 1년 번호가 같이 나옵니다. 그거를 공책하고 볼펜을 미리 들고 갔더라고요. 그걸로 이거 옮겨 적더라고요. 옮겨 적는데 3분. 근데 그 작업하는데 5분. 그리고 핸드폰 딱 돌려놓고 하는데 딱 10분 안에 그거를 100만 원 휴대폰 소액 결제를 딱 털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럼 얼마를 해먹은 거예요? 핸드폰 소액 결제를 해서 피해금이 그때 저희 관내에서 피해가 다 관내 수사팀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인접 옆에 관내에서는 이미 체포영장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병 확보했으니까 데려가라라고 해가지고 이미 체포영장을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체포를 해도 되지만은 받은 대로 이미 보내주는 게 체포영장 맞아. 받는 게 저희도 그것도 상도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래야지. 그쪽에서 체포해서 구속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물어봤거든요. 너 이거 범죄수법 어디서 배웠니? 그러니까. 라고 나 물어보니까 그게 궁금해. 남자친구한테서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새끼도 잡아야 되는데. 그 동일 수법으로 구속이 됐어요. 동일 수법으로 구속이 되는데 얘 어디서 근무를 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핸드폰 만지는 이제 매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걸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일부 나쁜 놈들 얘기예요. 정말 나쁜 놈들. 그래서 동일 범죄 수법으로 배워서 구속이 되는데 여자친구는 그거를 배워서 동일 수법으로 해서 똑같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이제 잠깐 쓴다든지. 이게 시나리오가 맞잖아요. 그분들은 예, 치킨집 사장님은 이제 양념인지 후라이든지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건 발육.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피해자분들 중에 세탁소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세탁소 사장님은 빌려줄 만한 동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빌려줬지? 거냐 하니까 이분이 얘가 옷을 맡기고 핸드폰을 자기는 빌려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얘가 핸드폰을 갖고 나갔더래. CCTV를 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잠깐 정신이 팔린 사이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 10분이면 되잖아. 10분이면은 인지를 못할 시간이 되거든요. 그걸 쓰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핸드폰을 가져가면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가 잠겨 있거든요. 이걸 풀어야 돼. 어떻게 풀었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분들은 지금 최근에 아이폰도 최신폰이 나왔고 갤럭시도 최신폰이 나왔는데 이 최신폰이 맞지 않아요. 어르신분들은 기존에 쓰고 있던 핸드폰 그대로 쓰실 겁니다. 그대로 쓰실 겁니다. 저도 키오스크가 이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져. 아유, 너무 어려가지고 주문하는 거 저 짜증스럽다니까. 애들한테서 하면 짜증스러워. 애들한테 시켜요. 저도 키오스크 왜냐면 뒤에 막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만큼 이게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은 누군가에는 편하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대부분 핸드폰 갤럭시 구형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공장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공장 초기화가 어떤 거냐면은 핸드폰 우리가 공장 초기화라는 게 핸드폰 우리가 대리점 가서 처음에 샀을 때 비닐 뜯으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유심 딱 꽂을 때 그때 공장 초기화입니다. 그게 그 공장 초기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핸드폰을 갖고 와가지고 볼륨 업 버튼, 홈 버튼, 그 전원 버튼 3개를 꾹 누르면은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그거 가르쳐주지 마요.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공장 초기화. 그 공장 초기화라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그거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 패턴도 풀어버리고 그런 문제는 공장 초기화가 되면 거기 안에 있던 사진이고 정보가 싹 다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걔만 갖고 가면 핸드폰이 전부 다 이상해진 거예요. 먹통돼버린 거네. 그리고 한 달 뒤에 핸드폰 소액 결제가 100만 원 날라온 거예요. 와. 그거를 쓴 겁니다. 그거를 쓴 이게 거예요. 돈 100만 원을 뜯어간 것보다 내 휴대폰에 있는 그게 모든 다 정보를 날라간 겁니다. 날려버리는 그 자체가 공장 초기화. 따질 수 없어. 공장 초기화를 시켜버린 어디 거예요. 처먹었네 진짜.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빌려주는데 딱 정확하게 5분이면 돼요. 5분에서 10분 안에 이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안 빌려줄 수가 있냐. 음식을 물어보겠다는데 그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이제는 핸드폰 빌려주는 거를 정말로 우리가 이게 문화가 맞는지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보는 데서 직접 전화를 건다든지 그렇지, 정말 위급한 수가 이제 그런 경우도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이 급한 경우 특히 이제 어린 애들이라든지 맞아. 미성년자들이 잠깐 쓰자고 하면은 그게 정말 잘 지켜봐야 돼. 어른으로서 안 빌려주기가 상당히 그렇다는 내가 전화를 걸어준 적도 있고 실제로 전화를 직접 건다든지 나도 내가 직접 걸어줬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는 전화번호를 빌려주는 게 진짜 미덕이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정말 지켜야 될 매너가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는 거예요. 이 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이제 왜냐면은 모든 게 지금 다 스마트폰, 기승전 스마트폰으로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안에서 모든 게 2차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그럼 신폰 같은 거는 공장 초기화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신폰은 새로운 폰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신폰으로 바꿔서. 공장 초기화가 되는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도 좀 신형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 딜레마가 되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요거 사건을 하나 꼭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로맨스 스캠인데 시간 따지지 말고 좀 해줘. 시간 되면. 로맨스 스캠인데 제가 이 사건을 로맨스 스캠 사건을 지금 피싱 범죄 못지않게 지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로맨스 하나가 스캠? 로맨스 스캠인데 2022년도에 지금 되게 놀라웠던 기사 하나가 있는데 근데 그 기사는 아마 저한테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정원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기사 하나 낸 적이 있어요. 뭐지? 이게 국정원에서 이 국내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한 남자 여자의 이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 금액이 누적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로맨스 스캠 주의보를 냈어요. 로맨스 스캠 주의보를 냈는데 이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남자도 많고요. 여자도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해서 이 생태계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생태계 못지않게 탄탄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남아프리카 이 출신의 외국인들이 로맨스 스캠 이 조직원들 다시 말해서 문자를 이제 얘네들은 전화가 안 되죠. 한국말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지. 안 되고 DM 문자 이제 이걸로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번역을 돌려서 거의 한국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수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서 계좌로 돈을 보내잖아요. 그 계좌 명의자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전부 다 외국인들 나이지리아 많잖아. 나이지리아 이 로맨스 스캠의 시초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잖아요. 이게 로맨스 스캠의 시초가 로맨스 스캠은 우리 국내 수사기관이 이제 범죄 피해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명칭이고요. 보통 보면은 나이지리아에서 시작이 된 게 거액의 상당한 유전을 땅을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귀족인데 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조건 없이 당신한테 물려주겠다. 당신에게 주겠다. 단 조건으로 이거를 주기 위해서는 통관료 수수료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참 없어 보이긴 해요. 그거를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이게 시초가 됐던 게 이제 나이지리아 스캠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로맨스 스캠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 당직, 특히 로맨스 스캠은요 휴일날 야간날 많이 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치심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인데, 요분은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이고 60대 초반이셨고 50대 후반, 50대 후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아내분을 사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별했고. 애들이 전부 다 성인 됐고 이제 애들이 다 성인이 돼가지고 분가를 해서 이제 데이팅 앱, 데이팅 앱에서 이제 지인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첫 데이트 하는 날. 데이트 하기로 하는 날인데 그 이제 매니지먼트 그 에이전시라고 하더라고요. 소개해주는 그 소개해주는 에이전시에서 요즘에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그 당신에 대한 그 이분이 안전하게 대한 안전 보증금을 넣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보내준 게 이제 4만 원 돈을 보내준 겁니다. 4만 원 이제 그 금액 그 정도는 사람 만나는 당연한 시나리오고 그래 요즘 사회가 흉흉하니까 보증금으로 소개시켜주는 에이전시. 보증금은 그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준다고 하니 해서 4만 원을 보내준 겁니다. 보내줬는데 이게 계좌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회사 명의로 법인 명의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다시 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만 원 보낸 겁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게 본인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근데 요즘에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당신이 범죄 경력 조회라는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성분이 본인을 꼭 만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신원 보증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더 보내주세요. 해서 그때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쭉 돈을 보내고요. 돌려주진 않고 앞에 거 잘못된 거는 나중에 한 번에 준다니까. 한 번에 준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무려 10일 딱 10일 걸리더라고요. 그러네. 10일 만에 총 피해 금액이 이제 1억 2천만 원. 와, 진짜 그러네. 이게 말이 안 돼요. 8월 4일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네. 네.
그런데 이 피해 금액 1억 2천 이 사람 이 양반도 돈도 많네. 이 전부 대출 받은 겁니다. 대출 받아서? 전부. 그래서 여기 보면 와. 골든 타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1억 2천을 내 통장에서 없어도 될 돈이면은 절대 신고 오지도 않을 거예요. 오지도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약간 텀이 있는데 이때 텀이 보니까 대출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그러네. 8월 8일부터 마이너스로 시작되네. 예, 대출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게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은행이든 대출을 받던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네. 이걸 이분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이분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는 절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나의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각성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못 받은 이제 그 각성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1억 이분은 1억 2천만 원을 보내고 1억 2천은 그 보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오셨어요. 아, 이상하니까 그 저한테 결국에는 왔다는 말은 이제 저는 이걸 현실적으로 이제 직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동안 돌려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이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돈들이 다음 계좌로 모여서 스페인하고 멕시코로 가더라니까요. 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팅 앱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데이팅 앱에. 예, 그리고 우리 5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중장년 분들은 기본적으로 SNS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나 카페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하느냐? 타인의 프로필을 도용을 해서 한국 사람처럼 들어와 그러니까.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DM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인공지능이 여기 들어와 있죠. 인공지능. 예, 여기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처럼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 이 피해자분 포함해 가지고요 제 수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해가지고 계좌를 열어보니까 그 이제 이체된 계좌, 이제 그 나이지리아 외국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분들이 총 누적 피해 금액이 7억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심각합니다. 이 어떻게 7억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그 저는 이 사건 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사이버 범죄 사건 하면서 직업에 대한 자괴감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데 11일 만에 이제 1억 2천만 원을 두고 그러게요. 상대적 박탈감을 넣고 이게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하신 분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출 받았네. 그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까지 하면서 이분은 만난 적도 없고 통화도 안 했고 오로지 문자로만 주고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앞에 보낸 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제일 이제 그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것 그렇습니다. 이게 수렁이에요, 수렁. 네, 이게 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 보내둔 돈을 받기 위해 맞아요. 내가 어떻게든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믿음을 주니까 도박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네. 앞에 잃은 거 다 찾기 위해서 자꾸 더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심리를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용하고 맞습니다. 있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서남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 특히 지금 로맨스 스캠도 이제 보이스피싱 못지않게 지금 생태계가 탄탄히 구축이 돼가지고 얘네들도 조만간 이제 1차, 2차, 3차 계좌가 어려우면은 이제 1차에서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예, 그래서 추적도 못하게. 해외로 송금하게 한다든지 이런 범죄 수법을 반드시 배울 겁니다. 반드시 지금 쓰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로맨스 스캠 범죄도 상당히 지금 기분 많이 좋아 이거 정말. 지금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얘기가 다 피해자분들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못지않게 지금 전 한번 말씀드린 게 생성형 인공지능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오픈 AI 그 창업자 샘 알트만이 한번 미국에서 맞아. 나와서 인터뷰 한번 했잖아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금융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목소리를 학습을 해서 가족을 사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기술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가족 목소리를 변조를 해서 통화는 불가능해요. 아,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통화는 어렵구나.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변조를 하는 거. 왜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3대 통신망이 있잖아요. KT, SK, LG, R들 그리고 별정들이 있는데 통신망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통신사들은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학습을 해서 변조되는 그 기술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통화를 하는 수단이
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 카카오톡, 카카오톡. 텔레그램, 맞아. 라인들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인터넷 VoIP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중국은 이게 가능해요. 중국은 VoIP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로 오는 거는 지금 그게 실시간으로 변조되는 기술이 허가만 된다고 하면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기술이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목소리를 학습을 한 인공지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가족과 지인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학습한 시나리오를 틀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 틀어줘가지고 그런데 그 듣게끔. 그때 맞는 대화는 안 돼. 맞는 대화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분들이 못 배운 분들이나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대학교 교직원이 덜 배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한국금융감독은행연합회라는 거를 왜 믿었겠습니까? 이분 한번 정신적 지배 상태가 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사이트를 위조해 주더라고요. 사이트를 위조하고. 사이트를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셔. 실제로 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피해를 당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회식하다가 이제 그날 술자리에서 이제 회식을 했던 거예요. 회식하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온 겁니다. 핸드폰을 분실을 해가지고 실제로 핸드폰을 우리 분실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까지 왔어요. 근데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걸 안 거예요. 마차인 거예요. 마차했는데 근데 여기서 회식 장소에서 핸드폰 집까지 이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택시를 부랴부랴 급하게 타고 간 겁니다. 갔는데 그 화장실에 갔는데 핸드폰이 없던 거야.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핸드폰이 분실되면은 제2의 이제 자아를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핸드폰은 분실 모드 기능이 있고 이분은 다행히 정말 다행히 자기는 스스로 합리를 했더니 아이폰. 이제 아이폰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핸드폰 패턴이 잠겨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패턴 푸는 게 3번, 4번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공장총에 스스로 돼버려요. 데이터가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신에 핸드폰 분실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핸드폰 분실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제 대다수의 선량한 분들은 습득을 하게 되면은 이 핸드폰 분실 시 010-1234-56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3일 뒤에 자기 그 분실 받으면은 그 세컨드 핸드폰 번호로 이제 문자가 온 겁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애플 본사인 것처럼 했는데 그 사이트가 가짜 사이트입니다. 가짜 사이트. 그게 가짜 사이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애플 본사는 애플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핸드폰이 분실이 됐는지 본인 여부 확인을 문자 링크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원 이제 누군가 이제 그 2차 정보 그 안에 있는 2차 정보가 필요한 이제 누군가가 애플 본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애플로 만들어 놓고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웃기는 새끼들이네. 분실한 습득 핸드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맞는지 본인 여부가 필요하니 애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본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그대로 입력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우리가 구글 패밀리 앱스토어 아이디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려준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기 안에는 주소로 그다음에 신용카드 번호 그게 다 있잖아요. 계정 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걔네들이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게 제가 아무리 봐도 사이트가 똑같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요. 야, 똑같네. 실제 사이트하고 똑같으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똑같고 심지어 이분은 이중 인정을 안 해놔가지고 이중 인정을 설정을 해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대로 아이디 비번호하고 입력을 하니까 그 정보가 그대로 넘어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캐나다 교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피싱 범죄를 보면은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생태계가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이게 지금 상당히 누적이 된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뚜렷하게 보면은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던 게 이제 캄보디아 발 시나리오에서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 그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게 계속 단속을 하고 캄보디아에서도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런 추세가 되면은 얘네들은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데 이제는
피싱 조직원들이 순번이 안 됐을 뿐이 순번만 되면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좀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피해자들 조사를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얼마나 줄겠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무 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그거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방된 사람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방송 이걸 보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도표로 표시가 안 될 뿐이지. 네, 피드백을 받는 거 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면 뭐 많이 느꼈거든요. 무작정. 이게 알려주는 게 필요했다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수거제 우리가 보통 돈 가면은 현금 이렇게 뽑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지금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체포가 돼서 오는 그 순간에도 이게 뭔지 잘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좀 마음이 되게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각 장애인 분이 여기 연루가 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각 장애인 분들이 시각 장애인도 이게 경도가 나눠지더라고요. 중증, 경증 나눠지. 미하게 보이는 분도 있다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의외로 아이폰을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아이폰은 그 음성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안에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그 사전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이게 범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이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 경기 북부에서 시각장애인 연합회랑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강의해야 돼. 그분이 관계자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해서 좀 교육을 좀 할 수 있겠냐 하니까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지부 가 있더라고요. 그 교육 장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사례를 들려주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계세요. 이분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알리는 수단이 좀 어떻게든 많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기여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댕기고 이거 교육하는 거. 네네. 그리고 우리 방송도 장애인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각 장애인 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사건 설명할 때 반복을 많이 해요. 그분들 한두 명이라도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거 뭐 오늘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좀 정리하면 쿠팡 관련돼서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후 야름막론하고 문자나 SNS로 오는 링크 달린 거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안 누르는 게 일단 상책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지휘하는 일 없습니다. 검사가 고객분들의 국민들의 구독자분들의 계좌 정보를 궁금해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들의 무슨 계좌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 그 순간 사기다. 네, 맞습니다. 관에서 개인의 그 재산관계 계좌 정보는 필요하면 압수수색영장 받아가지고 하지. 본인한테 제출하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예쁘고 잘생긴 젊은 사람들의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이제 야박하지만 이게 빌려주는 게 우리가 과연 이제 어른으로서 지켜야 될 직접 예의인지. 전화해주면 돼요. 직접 전화. 우리 집 전화 좀 해주세요 하면 내가 눌러줄게 하고 눌러주고 거기서 지켜보고 빌려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당한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모든 금융 정보는 시작과 출발점과 종착점이 핸드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 한 번씩 해보시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인증 가능하면 해라. 참고로 저는 15년째 이중인증 쓰고 있다. 하여튼 뭐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갖고 그렇지만 좀 지금 아주 급한 시기라
오늘 우리 박주임 우리 구독자님들 꼭 모시고 싶어서 내가 오늘 급히 오라고 그래갖고 아침부터 지금 막 출근하는 사람 붙들어다가 여기다가 근데 이것도 출근 못지않게 커요. 물론 네. 이제 자기 사건 빼려면 힘들겠지만 아닙니다. 예, 모셔가지고 오늘 좀 방송을 했으니까 이게 유용하게 그리고 주변에 일파만파 많이 이걸 전파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이네요 벌써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네, 꼭 한번 인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네. 사건 속으로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구독자님들 항상 방송 끝나면 저한테 이제 응원의 메시지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참 소중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역시 찐팬들이다. 24시간 늘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김복준 선배님 목소리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구독자분들 항상 응원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업무도 그리고 예방 교육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법원 등기 발송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내일 오후 1시에 자택에서 등기 수령 가능하세요? 어디 있을까요? 저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부천지방법원에서 발송건 있으셔가지고, 네, 연락드렸어요. 주소가 어디로 돼 있나요? 미추홀구 도화동이요? 내일 1시요? 아니요, 집에는 없고요. 예.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어서. 이게 뭐 수령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여가지고 연락드린 거고요. 직장이나 뭐 출근 때문에 수령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온라인 열람할 수 있게 변경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릴 건데, 지금 인터넷 사용 가능하신가요? 네, 네네, PC나 모바일 상관없으시고요. 편한 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접속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URL 주소창 있잖아요. 네. 예, www.대검찰청24.kr 접속하시면은 가운데 보시면 온라인 민원 맞춤 서비스란에 나의 사건 조회라고 하게 되실 거예요.